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니어리티라는 회사의 한승연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방화벽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회사들이 방화벽을 사는 게 굉장히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신트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아직 사람들이 오신트가 이제 뭔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신트가 무엇이고 이제 기업 보안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트라고 하는 거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고요. 결국에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회사에 관련이 되는 보안 위협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표는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캡처를 한 그래프인데요. 2015년에는 지수표가 25쯤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올라와서 지금 한 8, 90 정도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향후 예측으로 100을 찍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이제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그 빈도수를 조사해서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사용자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장표가 되는 건데요. 시간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오신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 인텔리전스도 정보고 인포메이션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 회사에서 아마 신문 구독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 가면 아침에 이제 뭐 조선일보,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해서 신문 꾸러미들이 배달이 되는데요. 이런 신문 묶음은 인포메이션이고요. 이제 이 신문들을 다 읽고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추려서 동향 보고서를 만들면 그게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OSINT, 오신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상의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에 관련된 위협 정보를 추려내는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오신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10년에 이란의 핵시설이 이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원심 분리기가 대략 한 1000기 정도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공격자들이 이란 국영방송에 나오는 핵시설의 방송을 보고 이제 시설의 뭐 형태나 잠깐 지나가는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 HMI 화면을 보고 이제 어떤 버전의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이런 걸 파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유형이 이제 오신트라는 공격 기법을 굉장히 잘 표현한 사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정보 출처에는 어떤 게 있고 각 출처별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언론 매체나 뭐 시만텍, 파이어아이, 트렌드마이크로, 뭐 안랩,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제 보안 회사의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블로그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각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보안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업로드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나 보안 회사의 블로그를 잘 보고 있으면 이제 최신에 어떤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격자가 어디를 공격하고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뭐 메일로 공격을 했는지 취약점으로 공격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 정보가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회사의 그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어떤 보안 장비를 추가해서 어떤 구간에서 무엇을 막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언론 매체나 동향 정보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SNS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고요. 인스타그램에 아예 사원증 나왔다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회사의 사원증이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이 사원증 정보를 보고 똑같은 이미지로 복제를 해서 이제 물리적 침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까지 확인을 해보면 보통 이제 뭐 누가 진급을 해서 축하한다, 뭐 아니면 무슨 팀 누구 축하드린다 이런 것처럼 인사나 부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요. 뭐 사진에 뭐 GPS를 분석해서 뭐 위치 정보, 뭐 이렇게 급수가 좀 높은 기반 시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인텔리전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간다 이런 식의 이제 중요 정보들이 본인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올리지만 이제 취합이 되고 연관성 분석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정보들도 업로드가 될 수 있고요. 이 외에 뭐 개인의 출신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가족 정보들도 SNS를 통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6년에 그 모 쇼핑몰이 해킹을 APT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격자가 그 피해자 동생으로 위장을 해서 메일을 보냈고 가족 사진인 것처럼 악성 코드를 보내서 감염이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 그때는 물론 피싱으로 계정을 획득했지만 SNS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APT 공격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과 쇼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워낙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을 통해서 뭐 어드민 페이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업로드한 문서를 찾아서 문서 내용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그 숨겨진 페이지를 찾는데 구글 해킹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쇼단을 통해서 IoT 장비나 뭐 SSH 이런 열린 뭐 DB 이렇게 열린 포트를 찾아서 공격 포인트를 찾는데 쇼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VPN이라든지 뭐 원격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찾는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VPN 쪽 이슈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쇼단이라는 서비스가 그런 공격 포인트를 찾는 역할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도메인 등록 정보인데요. 구글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새로 등록되는 도메인들, 새로 만들어지는 도메인들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분석을 하면 보통 회사에서 개발팀과 보안팀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보안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거나 사이트를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되는 도메인 정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제목을 보고 여기는 좀 나랑 관련 있는 데인데 쇼핑몰인데 이러면 이제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이 적용되기 전에 타겟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신규 등록되는 도메인 정보를 모아서 혹시 우리 회사와 관련된 피싱 도메인이 생기진 않는지 오른쪽에 보시면 뭐 가비양닷컴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공격에 사용됐던 도메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면 이제 피싱 도메인을 탐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토탈이고요. 아마 토탈을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일 좀 이상한데 한번 뭐지 싶을 때는 이제 토탈로 한 번씩 던져보실 텐데요. 우리가 바이러스 토탈에 파일을 올리면 그 정보가 다 백신사들이나 그 바이러스 토탈 API를 구매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실제로 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이제 국내 보안 회사들이나 뭐 해외 보안 회사들이 토탈에 올라온 뭐 대외비 파일이 있다, 개인 정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사용자들에게 그 백신사들이나 분석가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오신트라는 많은 회사들이 생겼고 그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 토탈 AP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파일들에서 개인정보나 대입 문서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럼, 그 다크웹 그리고 뭐 페이스트 빈 같은 빈 사이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신트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트 주소는 스카이 대시하고 프로드 사기라고 하는 러시아 사이트입니다. 스카이 프로드 RU 사이트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러시아어로 된 사이트가 있고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은행 관련된 정보, 신용카드 정보, 뭐 해킹, 디도스 대응해 준다든지, 디도스를 막아준다든지, 뭐 개인정보를 판다, 뭐 비트코인을 세탁해 준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의 세상에 나쁜 놈들이 다 모여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 보면 전문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각 판매자별로 정보가 있는데요. 보시면 안티 디도스, 뭐 신용카드를 판다, 뭐 여권 정보를 판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트럼프 사진이 있는 사이트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 받게 돼 있고요. 누구나 회원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도둑놈 주제에 막 캡처도 받고 뭐 사용 동의도 받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캡처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뭐 사용 동의 같은 거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사이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덤프 메뉴를 눌러서 이제 카드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서 국가를 이제 우리나라로 해서 조회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카드 정보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국가 정보가 KR로 바뀌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떤 카드사인지 뭐 BC카드, 신한카드, 뭐 시티카드, 농협 뭐 이런 정보들까지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저런 정보들을 사서 어떤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똑같은 의미인 xss.i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주소가 적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더 큰 그 러시아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판매하는 정보가 훨씬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웹 어플리케이션 관련 정보나 악성 코드 관련된 메뉴가 있고요. 악성 코드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악성 코드 샘플 관련된 필드가 있고 저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더는 어떻게 만들고 뭐 코인 마이너, 비트코인 채굴이나 뭐 XMR 채굴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이 폭넓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크레딧이 있어야지 열 수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지식인처럼 이제 크레딧이 쌓이고 그 크레딧이 모였을 때 이제 다시 초청을 받아서 비밀 포럼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 포럼도 비밀 포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밑에 시장 탭에 가보시면 이제 쉘 그리고 액세스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액세스를 눌러보시면 해커들이 그 어떤 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킹을 해서 그 돈까지 버는 게 아니고요. 딱 그 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까지만 열어놓고 그 접속하는 권한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미국의 어떤 회사고 직원은 몇 명이고 매출은 얼마고 현재 PC가 몇 대 정도 살아 있는데 이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뭐 2,500불에 판다 라고 하면 그 정보를 2,500불에 사서 그 회사에 바로 VPN으로 내부망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쉘 권한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전자제품 제조 대기업 관련된 접근 권한을 판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사의 각 지점 그러니까 2개의 액세스 지점을 판매를 하는데 이 회사의 지점당 최소 수입은 5천억이다. 하나로 5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 1조 정도 되는 전자 대기업의 접근 권한을 뭐 넘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4비트코인인가요? 40비트코인인가요? 해서 대략 판다고 올렸다가 다시 밑에 쪽에 3천만 원으로 줄여서 판다. 이런 정보들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권 정보도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자여권으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판매하는 게 큰 의미는 없긴 한데요. 이제 유럽 쪽, 동유럽이나 유럽 쪽 여권 정보를 뭐 하나에 뭐 65루블에 판다 이런 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해커들은 사이트를 해킹을 직접 하고 거기서 액세스 권한을 얻어서 내부망에 침출했다면 이제 다크웹에서 액세스 권한을 사고 악성 코드를 사서 이제 내부망에 침투하고 뭐 기업 내부망 전체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크웹이나 포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크웹을 모니터링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공격 흐름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해커가 쇼핑몰이나 SNS, 그다음에 기업을 해킹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고 접속 권한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크웹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구매자는 그 정보를 사서 이제 공격 대상 기업에 획득한 크리덴셜로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 사용자처럼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방화벽이나 IPS 이런 장비로는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한번 내부망에 침투한 해커는 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오신트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지 한번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보통 우리가 시스템 해킹을 좀 많이 했었죠. 시스템 해킹을 많이 했었는데 방화벽이 도입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웹서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웹 해킹이 또 창궐을 했었고요. 웹방화벽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서버는 끝났다라고 해서 취약점 공격, APT가 또 창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쯤 되니까 이제 미티게이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더 이상 취약점은 할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이제 매크로, 파워쉘, 이제 이런 사회공학이랑 약간 결합된 형태의 악성 코드 공격이 최근까지 지속이 됐었습니다. 좀 이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는 EDR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해외에는 좀 많이 보급이 됐고 국내에서도 이제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DR을 도입을 하면 사실 더 이상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워쉘 실행하는 거는 다 모니터링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성 코드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 없이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신트라는 기술이 부각이 되고, 또 피싱, 네이버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서 입력받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 악성 코드가 없음에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이런 오신트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코드 퓨처 위에는 소개인데요. 그냥 미국 회사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오신트를 이 돈 주고 사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국의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오신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레코디드 퓨처라고 하는 오신트 회사는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정보 출처를 폭넓게 수집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없어도 우리가 오신트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정보 출처들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매일 아침 들어가서 신문을 보고, 포럼을 우리가 다 직접 들어가 보면서 찾아보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진 포럼이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1,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부분 다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히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해커들이 거의 진골성골로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만나고 싶다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악성 코드를 걔네한테 사서, 아니면 포럼에 들어가서 댓글도 열심히 달아서 크레딧을 모아야지 비밀 포럼에 들어가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볼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이 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서비스가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코디드 퓨처는 결국에는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인텔리전스를 하는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인텔리전스가 돼서 IP나 도메인, 해시, 말해요, 취약점, 그 다음에 공격 조직, 피해 조직,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특정 IP를 조회했을 때 그 IP가 이제 어떤 악성 코드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공격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 오신트 서비스를 접했을 때 약간 저도 신문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고 재밌게 나오는 거 알겠는데 이 정보 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심 솔루션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심과의 연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파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3번입니다. 보시면 이제 스플렁크라고 하는 심 솔루션입니다. 이 스플렁크라는 솔루션에 이제 방화벽이나 IPS 아니면 SSL 보크와 웹 프록시 같은 이제 기업의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방화벽 IP는 사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요. 우리가 레코디드 퓨처 같은 오신트 프로그램을 이제 임플란트를 시키면 방화벽에서 들어오는 IP를 이제 TI나 오신트 솔루션에 조회를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IP 중에서 공격자가 누가 있는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놓치던 IP들을 이런 식으로 탐지해서 75개의 IP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식별할 수가 있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오신트가 중요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소아 솔루션입니다.
이제 아직은 소아 시장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열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소아 솔루션의 도입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 솔루션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북이 TI 연동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P가 들어왔을 때 이 IP를 TI에 조회를 해서 이게 악성이면 방화벽에 차단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룰이 TI나 오신트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오신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 보안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그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일 4번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신트 솔루션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공개를 하기가 좀 그래서 영상을 몇 개를 건너 띄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특정 회사, 특정 이메일 주소를 검색을 하면 그 회사에 관련된 크리덴셜 정보가 유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까지 유출이 되는데요. 실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밖에 지금 레코디드 피처 부스가 있고 거기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회사명을 조회를 해서 우리 회사에 관련된 보안 정보가 위협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